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시 지원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우리 세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지원해주신 이 수시 지원자 대상으로 요 학과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비록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여기 세명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인 황유찬이라고 하게 됩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여기 지금 건설환경공학부를 지원을 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뭐 수년간 아니면 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건설환경공학과가 어떤 과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아마 지원하신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한 생각만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건설환경공학과가 무슨 과야?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 빌딩 짓는 과 아니야? 뭐 아파트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건축은 그럼 또 뭐 하는 데인가? 건설환경공학과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 있고 그럼 뭐가 다른 거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건설환경공학과는 지금 이 PPT 보이는 거 있죠? 요런 것들을 만드는 과입니다.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? 사회 기반 시설. 우리가 영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런 곳이 건설환경공학과예요. 물론 우리 건설환경공학과에서도 빌딩 같은 걸 만들긴 합니다. 뭐 조그만한 빌딩이 아니라 초고층 빌딩 있죠. 그런 것들은 좀 더 공학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 건설환경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참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럼 이 건설환경공학과라는 과가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과라는 거는 이제 좀 알겠는데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떠한 분야들이 필요하냐?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해명대 건설환경공학과에도 5명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구조, 콘크리트, 수리, 토질, 공간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. 그럼 뭐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구조공학이다 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요런 교량, 철도, 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힘이 어떻게 가해졌을 때 이 힘이 이 어떤 물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버티려면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구조의 한 가지 분야 중에 또 콘크리트라는 게 있죠. 콘크리트 분야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 뭐 철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부재는 콘크리트예요. 그래서 그거 재료의 성질에 대해서 하는 학문도 콘크리트 하고 저희 학교에서도 최원환 교수님께서 콘크리트 굉장히 대가십니다. 지금 한 학기 학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.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. 그럼 토질은 뭐냐 하면은 토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조금 여러분들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. 이런 터널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산을 우리가 지나가기 위해서 산을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서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럼 굉장히 가파르게 되죠. 그러면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겠죠. 그런 것들을 막는 뭐 사면 안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토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수공학 요것도 딱 들으면은 대충 감은 잡으시겠죠. 수, 물자가 들어간 거잖아요. 그래서 물과 관련된 학문이다. 댐 같은 거 만들 때나 아니면은 이런 항구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이 수공학이 굉장히 필요하고 뭐 하천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쓰는 상하수도 그런 것까지 다 배우는 학문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영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공간정보공학이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어떤 지도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도시에 대한 정보 그런 걸 할 때 이제 모두 데이터 되어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.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입니다. 요새는 뭐 가장 핫한 걸로 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거 측량을 해가지고서 실제 이런 건설, 설계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학문이죠. 지금 이 보여드린 것처럼 건설환경공학과는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학문이고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학과에서는 5가지 분야 정도로 좀 나눠놨어요. 토질, 수자원, 구조재료, 구조해석, 공간정보. 그래서 이 각각의 교수님이 있어서 총 5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. 그리고 여기
밑에 이제 각각의 교수님께서 자신의 전공인 과목들을 쭉 가르칩니다. 근데 이 저희 세명대 건설환경공학부의 이 교육 커리큘럼이 막 짜져 있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굉장히 고심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제 4년제 토목과 건설환경공학과를 나오는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예요. 그래서 우리 이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주요 자격증으로는 당연히 토목기사가 있고 뭐 건설안전기사, 콘크리트기사, 재료기사, 측량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을 이 4년 동안에 교육 커리큘럼이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되면은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명의 교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심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저희 건설환경공학부 졸업하시면은 이 5가지 분야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건설환경공학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쫙 되어 있고요. 지금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또 무엇일 것이냐, 이 과를 가게 되고 나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,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어요. 이 건설환경공학부를 졸업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로 퍼져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. 뭐 계획 및 유지관리, 설계, 시공, 안전진단, 보수보강, 측량, 또는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연구, 이런 분야들로 쭉 갈 수가 있죠. 각가지 이제 뭐 공무원에서부터 이 유명 건설회사, 그리고 뭐 연구소, 이런 것들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 갈 때는 사실 내가 여기 나왔다,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아까 말했던 이런 자격증들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이런 교육 커리큘럼을 고심해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저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, 요거 뭐 취업 우수사례에서 뭐 1년에 한 명씩 정도 뽑는데 대기업들도 많이 가고, 그 다음에 토목직 공무원 또 많이 돼서 이렇게 진로를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과 의지만 있다면 저희 학교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우수 사례로 나중에 여기 이름을 딱 올리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도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겠죠.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에 자격증 관련해서 특강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께서 각자 분야를 맡아서 자격증 특강을 해주실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노량진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신 학원 강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강사가 전달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냥 그 내용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발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이런 학문적인 것만 있으면 굉장히 좀 섭섭하겠죠. 그래서 다른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MT, 신입생 환영회 그런 건 모두 다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과 그리고 건설환경공학부 학생으로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한, 우리 학과에 대한 좀 자부심 그런 걸 갖고자 관련된 현장에 그 체험학습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. 뭐 지금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이 현장 체험학습을 잘 못 갔지만 이제 코로나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수시 지원자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셔서 2023학번이 되어서 오신다면은 아마 내년에는 같이 이런 현장에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출렁다리나 아니면 어떤 큰 교량 혹은 터널 아니면 어떤 시멘트 현장 그런 데를 가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만 봤던 이론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 보고서 나중에 나도 이거를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, 혹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,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관련해서 우리도 뭐 지역사회랑 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근처에 이제 봉사활동을 같이 과 단위로 가서 하기도 합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학과 소개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소개를 좀 할게요. 저희 세명대 하면은 여러분들 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와보시면 이 학교 크고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캠퍼스가 꽤 커요. 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오르막길이긴 한데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이 벚꽃이 풀 때는 정말 이 벚꽃이 그 활주로처럼 쫙 있어가지고서
요 벚꽃 피는 시즌 되면은 주변에서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캠퍼스가 꽤 이쁩니다. 그 안에는 당연히 이런 뭐 기숙사 하고 뭐 헬스장, 도서관 당연히 있고요. 이 도서관 안에 이런 VR 같은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, 그 다음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또 관심 있을 만한 거,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희 학교가 뭐 사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비가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. 384만 원이었나요? 근데 뭐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딸 수 있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. 지금 보기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장학금이 있죠. 그리고 여기다가 건설환경공학부 좀 더 특이하게 이 교수님들하고 졸업생들이 좀 돈을 모아서 이 신입생들한테 그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그런 장학금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굉장히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학생들이 뭐 1824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6시 이후, 그러니까 학교의 정규 과정들이 끝나고 다음에 하는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굉장히 장려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뭐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오셔서 실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창업 지원 센터가 아예 있어요.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요거 가서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, 그다음에 4학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을 하고 싶을 때 이력서 같은 걸 냈잖아요.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자기소개서도 이제 검토를 받아서 이제 조금 더 나은 형태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즌마다 이런 진로 페스티벌이라는 게 이 학교 중앙에서 열려요.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쉽고, 그 다음에 취업에 성공한 이제 선배들이 와서 강연도 좀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 뭐 전철 옆에 있는 곳이 아니니까 통학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명대가 고속버스 재단입니다. 경기대원 버스. 여러분들 길 가다가 그 보라색 그 큰 고속버스 보면은 그게 저희 학교 재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통학버스를 굉장히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. 지금 뭐 충주, 원주 가까운 데 당연하고 서울, 경기 지방에도 굉장히 많이 통학버스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요 시외버스 를 이용해서 학교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. 동서울 터미널에서 아예 학교까지, 그러니까 제천 터미널을 지나서 학교까지 오는 버스가 있고, 학생증을 내미시면은 할인까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, 그 다음에 KTX 또 청량리에서 바로 여기 오는 게 있죠. 1시간 만에 오는 거 있고, 제천역에서 여기까지 바로 직통으로 오는, 직통은 아니죠, 버스니까. 버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, 어디든 뭐 서울권이든 오시면 뭐 1시간 반 이내 정도에 거의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는 이런 통학이 너무 힘들다 하면 기숙사도 있어요. 우리 기숙사가 굉장히 수용률이 높습니다. 이렇게 44.7% 이런 만큼의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뭐 대부분 뭐 기숙사를 살긴 하지만 뭐 기숙사를 선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, 앞에 자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내가 거의 신청을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3,300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고, 뭐 기숙사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시설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 학과 그리고 학교에 대한 설명입니다. 여러분들, 수시 지원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저희 교수진들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었고, 여러분들이 수시 그 등록을 하는데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수시 꼭 등록을 하셔가지고서 23년도에 캠퍼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